우리 몸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내장지방. 내장지방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게 내장지방을 빼는 법이라고 하는데 지키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죠. 그런데 잘 먹기만 해도 혈관이 깨끗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장지방을 쑥 빼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장지방 처리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음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입니다. 내장지방은 생활습관의 잘못으로 생기는 생활습관병인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달리 말하면 생활습관, 식습관만 바꾸면 내장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내장지방을 줄여줄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양파입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 피라미드를 지을 때 노동자들은 힘을 얻기 위해 양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 무덤 주변에 양파를 묻을 정도로 양파를 영원불멸의 상징물처럼 여겼습니다. 또한 로마군들은 전쟁 중에 양파를 휴대하고 다니며 틈틈이 섭취해서 피로를 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일 챙겨 먹으면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매우 훌륭하고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양파는 천연항암제라 불릴 만큼 암세포가 자라는 걸 막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며 중성지방과 혈관에 쌓인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나이 49.4세 성인 17명에게 양파 농축액을 3개월간 섭취시킨 결과 내방지방 형태로 저장되는 중성지방은 31.2%, 콜레스테롤은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양파의 어떤 성분이 몸속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 걸까요? 바로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몸속의 콜레스테롤 등 지방 성분을 분해해 체내 지방 축적을 예방하고 지방대사 연소를 촉진합니다. 케르세틴은 이처럼 내장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그럼 양파의 케르세틴을 가장 잘 흡수하기 위해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양파의 껍질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케르세틴이 양파 속보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60배가량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양파 100g당 케르세틴 함유량이 껍질에는 322g인 반면 양파 속은 27g 정도였다고 합니다. 케르세틴은 껍질에서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함유량이 줄어드므로 가능하면 겉껍질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케르세틴 성분이 가장 많이 든 양파 껍질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양파 껍질은 질겨서 그 자체로 먹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섭취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첫 번째, 양파 껍질차로 드셔보세요.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말고 모아서 말려두셨다가 차로 끓여 드시는 겁니다. 끓이면서 매운맛이 날아가기 때문에 맵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차와 결합해서 드셔도 되지만 설탕을 넣어서 만든 청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육수를 낼 때 양파를 껍질째 통으로 넣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양파 껍질로 우린 물로 밥을 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파를 찐 후 껍질째 갈아서 설탕 대신 조미료로 사용해보세요. 양파를 찌게 되면 설탕의 50배 이상의 단맛이 나서 훌륭한 천연조미료가 됩니다. 마지막 추천 방법은 찐 양파를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먹는 겁니다. 이때 물은 양파 껍질 우린 물을 넣는 거예요. 여기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비트까지 같이 갈아서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양파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은 괜찮냐고요? 껍질에 있는 농약은 세척을 통해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약 1분 동안 양파를 물에 담궈 두세요. 이후 물을 새물로 교체해 받은 후에 30초 이상 씻어주세요. 다시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양파를 씻으면 껍질에 있는 농약은 대부분 없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물, 소금물, 식초물, 수칠 담근 물로 씻었을 때 각각의 세척 효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 다른 첨가물 없이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그럼 속 양파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양파는 매운맛 때문에 생으로 먹기가 힘든 식품입니다. 맵기도 매울 뿐더러 생으로 먹으면 위가 약한 경우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양파 장아찌로, 볶아서 반찬으로, 양파 초절임을 해서 먹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조리해도 양파의 케르세틴은 파괴되지 않고 잘 보존될까요? 다행히 생양파로 먹든 조리해서 먹든 케르세틴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돼지기름으로 구운 양파는 괜찮을까요?
고기를 먹을 때에는 양파를 함께 먹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돼지기름에 구운 것도 드셔도 됩니다. 삼겹살만 먹는 그룹보다 양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중성지방이 2배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양파의 하루 적정 권장량은 50g, 양파 반쪽 정도입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까지 드시면 충분히 양파의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즙과 같은 건강식품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양파를 물에 달인 방식이 아닌 양파를 통째로 그대로 갈아내어 만든 양파즙을 선택해주세요. 양파를 물에 달인 건 아무래도 양파를 그대로 먹는 것과 같을 순 없겠죠?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양파만 매일 먹어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내장 지방이 쏙쏙 빠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양파,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일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소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양파를 피해야 합니다. 양파는 대표적인 포드맵 식품입니다. 포드맵 식품이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세균에 의해 발효되는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을 뜻합니다. 이 포도맵에는 프럭탄이라는 발효성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양파의 주된 구성요소가 바로 이 프럭탄입니다. 프럭탄의 5%에서 15%만이 소장에서 소화되고 나머지는 결장으로 이동해 빠르게 발효됩니다. 그런데 이 발효 과정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복부팽만이나 복통과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에 좋은 음식이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도 양파는 멀리해주세요. 정도에 따라 익힌 건 소량으로 먹어도 되지만 익힌 것도 많이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에 좋지 않습니다. 간이나 담이 안 좋은 분들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용 후 혀에 백태가 낄 경우 즉시 양파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내장 지방을 쏙쏙 빼줄 식품 양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 양파를 즐겨 먹는다고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도 많이 먹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지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비만국 1위가 됐습니다. 양파는 차이니즈 패러독스의 핵심 원인이라 뽑히기도 합니다. 차이니즈 패러독스는 중국인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심장병 발생률이 낮고 비만 정도가 낮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많이 먹는다 한들 패스트푸드나 튀김 등의 음식을 즐기면 소용이 없다는 걸 날로 심각해지는 중국의 비만율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 튀김은 피하고 양파를 하루에 반쪽에서 하나씩 먹는다면 여러분의 내장 지방은 쑥쑥 녹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습관, 식습관, 다이어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전지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전합니다.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